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서 오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합니다. 10월 29일 날 경기도 의정부 지법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최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 나머지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2012년, 13년 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부동산 업자였던 안 씨와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천동이라는 곳에 있는 그 임야 야산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현금이 부족을 하니까 그 최 씨가 자신의 거래하고 있던 신한저축은행에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347억 원이 있다라는 것을 허위로 위조한 다음에 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렇게 자산 동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출을 했고, 아울러 그 허위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외부에서도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 현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쟁점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 씨의 경우는 이 위조 증명서, 허위로 위조 증명서를 만든 것 자체는 지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법정에서 해당 그 위조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 했다고 하면은, 허위 증명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하면은 자신은 이미 위증죄로 다시 추가로 기소가 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231조에 의하면 벌금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질 자체에 따라서 아마 형량이 달라지겠죠. 제가 판단을 하건대 지금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사의 경우는 초범이고 죄질이 약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벌금형으로 퉁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위조 사문서에 대한 행사와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위반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그건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의 경우는 이미 최 씨로부터 고소를 한번 당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2년 6개월간의 복역을 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윤석열 장모인 최 씨가 늘 해왔던 방식인데, 어떤 동업을 하면 해당 동업자들은 반드시 민형사상에 고소를 해서 감옥을 보냈고, 거기서는 항상 늘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현상이죠. 아마 이렇게 검사 사위가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세간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 씨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도천동 야산이 물건으로 나왔을 때는 부동산 업자인 안 씨가 그거를 이제 찾아냈고, 거기에 최 씨가 자기가 돈을 대겠다라는 식으로 같이 공동 사업이 시작됐겠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돈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대한 것은 최 씨 아들 측에 넘어가서 결과론적으로는 해당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한 금액에 대한 차익은 대부분 다 이 최 씨 쪽으로 간 그런 사건입니다. 정대택 씨 사건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안 씨의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최 씨가 그 해당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되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최 씨와 안 씨 간에는 여러 형태의 법적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 씨의 경우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안 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라도 괜찮으니 그걸 위조해서 갖고 오면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 고로 자기는 안 씨한테 속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안 씨의 경우는 자신이
자신은 그 해당 허위 증명서가 가짜인지도 몰랐고 최 씨가 그 잔고 증명서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라, 자기는 사위가 검사라 직접 나설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최 씨의 경우는 한 번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해당 사건이 많이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실은 등 떠밀려서 약간의 기소를 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론이 워낙 관심을 집중하고 보고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뭐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국자산공사 측에다가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을 넘어서 지금 또 다른 임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씨라는 사람이 약 16억 원의 돈을 안 씨와 최 씨에게 직접 빌려줬는데 돈을 직접 대여해준 임 씨의 주장은 자신은 그 해당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고 돈을 16억 원을 안 씨와 안 씨 지인들을 통해서 대여를 해준 것이다. 그 중에 1억 원의 경우는 직접 최 씨한테 대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최 씨한테 받아야겠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약 4년 전인가 4년 전에 최 씨한테 직접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척 진도는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요.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돈을 빌려준 임씨 측에서도 자신은 해당 잔고 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고 직접 또 최 씨와의 여러 번의 전화를 통화한 적도 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는 거다. 안심하고 빌려줘라. 갚을 수 있다. 그런 식의 통화를 해서 자기는 안심하고 빌려줬다 라는 주장을 안 씨와 임 씨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 씨는 이미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 실명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법정에서의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이 대목에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여론에 등 떠밀려서 이게 재판까지 왔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왔지만 과거에는 왜 이런 게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죄질이 있고 사실상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것이 법정 증언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뭉갠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문서 위조의 혐의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를 보면 검찰의 이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는 지금 거의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문서에 대한 행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347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법과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지금 33차 공판이 어제 진행되면서 검찰이 주장했던 위조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 거의 결과물 자체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내용조차도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없는 억지 기소, 억지 수사, 기소인지 지금 그것도 거의 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검찰은 지금 이 347억 위조에 대해서 행사할 생각이 없이, 물론 검찰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애초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는 저는 이 347억 원이라는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의 심리가 그거를 행사할 생각이 없이 위조를 했다라는 최 씨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은행의 347억 원짜리의 가짜 잔고 증명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떤지, 동일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개의 문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놀이터에서 저 아이들이 저기서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살짝 좀 소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별도의 음향 편집 없이 바로 이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불금 되세요. 감사합니다.